우선 오늘은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이 전형에 대한 그냥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건 이거를 어느 정도 길고 이야기를 할까 이거를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딱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두 가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만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PT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학생부 종합이 뭔지는 알아요? 고1은 모를 것 같고 고3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거 수시와 정시 이 이야기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합격하는 길에는 수시라는 걸로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수능이라고 하는 정시라고 하는 걸로 합격을 하거나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수시라고 하는 전형 중에 학종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대입 변화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 말 그대로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이 과정 속에서 배우는 부분들이에요. 배우는 부분들이 이미 몇 년 전에 발표를 했고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왜 알고 가야 되냐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예비 고3, 예비 고2 이렇게 되는 거고 고1 같은 경우는 개정이 가능하다라는 상태로 두었어요. 왜냐면 이 이후에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2025년도에 도입이 되거든요. 확정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고1 같은 경우나 고2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 중에 학교에서 어떤 일부 학교, 어느 학교가 될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중간에 도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 2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고교학점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과목, 내가 희망하는 진로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필수라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기본적인 필수 과목 이외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하는 부분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요건. 그리고 지금 현재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모니까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냥 통합이에요. 통합. 그냥 모니까는 통합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수능이라는 체제도 공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선택이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고3들은 알 거고 고2도 이제 알아가는 단계일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뭐 그렇구나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이렇구나 그냥 알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학종이라고 하는 이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점점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거에 기록되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이것저것 막 썼는데 그냥 이것저것 막 썼다고 쳐요. 근데 이제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제한을. 그러면 쓰는 거에도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학생부의 글자 수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수상이라고 하는 내역도 지금 학기당 한 개. 내가 만약에 학기당 상을 한 10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요. 하나밖에 못 쓴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학생부 종합에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어요. 없어요. 그냥 학생부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고2 입장에서는 고3은 난 학생부도 해야 되는데 자소서도 써야 되는데 얘네는 자소서가 없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둔 거예요. 이것저것 설명하면 되게 많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이렇게 하지 말래? 뭘 자꾸 줄이래? 진짜로 그래요. 지금 간소화시키고 있어요. 점점점. 학생부 자체를 간소화시킨다? 여러분들 간소화시키면 생각해 볼 건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어떤 수상 실적이 됐든 어떤 활동이 됐든 무엇을 남겨둘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수상 경력도 2022년에서 3년까지는 학기당 한 개인데 2024년부터는 대입 미반영이에요. 자, 참고로 여기서 보면 대입 미반영이 있고 기재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미기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미기재는 내용을 아예 삭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반영이라고 하는 건 내용을 전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록은 하기는 하는데 전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렇지 않나? 아닌가? 나만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독서활동 있죠? 책 많이 읽죠? 안 읽나? 저도 잘 안 읽어요. 여기 보면 2022랑 2023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독서명과 저자를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반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는 책 안 읽어도 되겠지. 그쵸?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책 안 읽으면 되죠. 그죠? 아닌가? 자,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간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점점점 줄여들어서. 그럼 간소화시킨다는 건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나의 스펙을 10개를 갖고 있는데 10개 중에서 하나만 딱 골라서 표현해 달래요. 그러면 나의 장점들을 더 무궁무진해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학기당 뭐 하나 아니면 글자 수도 감소시키고 그럼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 대놓고 까놓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 뭐 전국 단위 그 뭐 상상구나 하나고 여기 특히 하나고 학생부 되게 좋아요. 정말 잘 써줘요. 정말 끝내줘. 예술이에요. 너무 좋아. 근데 줄어들면 그 격차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건 존재해요. 분명 존재해요. 기재할 수 있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격차는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아까 책 같은 경우 있죠. 책이 이제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진짜 책 안 읽을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반영 안 되는데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할 건데 누군가는 그거를 거기에는 반영은 되지 않으나 내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취지는 간소화되고 있다. 그냥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요거부터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가능성하고 이 잠재 능력, 역량 이거를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선발하는 제도예요. 학생.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이게 전형이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거를 보냐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학생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거 그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솔직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수치가 아니라 나의 활동들, 나의 성장 스토리를 보고 싶다. 이걸 기억해줘요.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학생부 전형에서 성장 스토리 없는 학생부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이거 얘기한 것 중에 얘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가 뭐냐 이거거든요. 자, 제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있죠.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근데 우리가 개념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 개념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는 정의라고 하는 게 있고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왜 저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게 공부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학교에서 내신이든 결국 나중에 수능이든 시험을 볼 때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개념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죠. 문제의 난이도는 다를 줄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그 개념에서 문제가 출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개념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했다? 그건 구라예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개념도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학생부 중학도 똑같아요. 평가하는 방식이 뭔지, 요소가 뭔지는 알고서 그 방향대로 내가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거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오늘 메인 포인트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갔으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뭔가 얻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4가지를 인지시켜드리고 가려고 해요. 보시면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러면 전공 적합성 얘는 도대체 뭘까요?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지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대한 준비 정도 이렇게 써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과가 전작가다. 그러면 전작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는 거고 내가 뭐 국어 교육학에 대해서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공과 관련된 어떤 무언가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냥 저게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러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활동이라고 하는 걸로 메울 수 있는 거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맞아요. 만약에 내가 전작가를 가고 싶어요. 그럼 전작가에서 배우는 과목이 뭐였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작가에서 뭐 배우지? 내가 원하는 거, 뭐 국어 교육과에서 뭐 배우지? 이런 거 찾아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국어, 수학, 영어라고 하는 과목들이 들어가요. 실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 그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신이 되겠죠. 주요 교과목에 대한 내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볼 때 실제로 학생부에서 내 이 주요 교과목이 성적이 어떤가 그걸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제로. 요건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공 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컴퓨터 이 프로그램 뭔가 개발하는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로 막 학원 다니면서 컴퓨터 막 프로그램 짜고 막 했어요. 근데 얘는 실제로 학생부 내용도 다 그거예요. 학교에서 뭘 해도 국어 시간을 공부를 해도 본인은 관련된 책, 도서, 책을 찾아보는 게 그런 쪽을 찾아봤어요. 컴퓨터 관련된 거. 그러면서 나는 국어 시간에 내준 과제 중에서 그거와 관련된 걸로 또 하면서 컴퓨터 공부하고 또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또 이어와서 얘하고도 관련된 공부를 또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걸 진짜로 보여주려면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 내가 막 연구해보고 따져보고 한 것들 그런 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무언가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뽑을까요? 자, 뭐 이거는 지금 뭐 녹화를 하고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재를 뽑고 싶어 해요. 뛰어난 인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냥 내 대학이라고 쳐봐요. 밑에
이제 인재들을 뽑고 싶은데 어떤 친구들을 뽑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애?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 뽑고 싶겠죠. 근데 공부만 잘하는 걸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과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에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 그냥 노력을 하고 있냐? 어떤 노력했냐고. 그거 얘기하는 게 얘예요. 저도 여러분들 이 생각으로 최대한 쉽게 가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전공에 관련된 활동하고 경험이에요. 이게 전공 적합성이거든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 관련된 교과목 열심히 공부했니?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활동들은 무엇을 했니? 이거예요. 책을 읽어본 것도 되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친구들하고 힘을 짜가지고 뭔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실제로 시행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얘예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이 요소는 이 4대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학생부에 4대 요소가 전공 적합성입니다. 학업 역량입니다. 이렇게 표시되지 않아요. 이건 이 방향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그리고 두 번째가 학업 역량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내신이에요.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이 있는가? 말 그대로 우리 학교 왔더니 얘가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두 과목 얘기할게요. 자, 내가 영어 5등급이야. 근데 영어 교육과에 지원하려고 그래. 뽑아줘요? 안 뽑아줘. 왜? 얘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뽑아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힘들어 보이는데? 왜 뽑아? 안 뽑아요. 저라도 안 뽑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예요. 말 그대로 얘는 그래서 전반적인 지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자, 제가 얘기하는 큰 테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 내신인 건 맞아요. 기본 내신 준비 잘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학생부 종합과 교과의 차이는 교과는 정량적인 수치로 봐요. 우리 학교의 레벨이 어떻다? 안 봐요. 그냥 내 평균 내신이 얼마야? 이것만 따져요. 그 학교 한산식에 따라서.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얘는 어느 정도 내신을 받고 있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신을 하면서 넌 어떤 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봐요. 자,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 다음에 탐구 활동,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건 여긴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이 되겠죠? 근데 혹시 이거 보여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혹시 지금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 본인 학생부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있다. 혹시 거기서 내신 중에 이거 본 적 있어요? 평균, 표준 편차 본 적 있다. 봤어요? 자,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 수준을 알고 싶어요? 이거 보면 돼요. 표준 편차. 자, 참고로 저 표준 편차가 한 자리 숫자가 있어요. 한 자리 숫자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상상곡 하나고 여기가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가 한 자리가 나와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학교 표준 편차가 점수가 낮구나. 이게. 맞아요. 일반고 기준으로 이 표준 편차가 한 15에서 16 정도면 공부 좀 하는 학교예요. 그냥 지금 이건 얘기하는 건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표준 편차가 좀 안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학교 레벨이 조금 떨어지는구나를 솔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궁금하면 학생부 한번 떼서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한번 봐봐요. 우리 학교 레벨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면 진짜로. 실제로 20 후반대도 있고요. 네, 20 후반대도 있고 이게 10 몇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고 20 초반대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게 이 학교의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원점수만 평균. 만약에 내 점수가 90점이에요. 근데 5등급이야. 해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시험이
엄청 쉬운 거예요. 학교 레벨은 낮은데 너무 쉬워서 하나 두 개 틀리면 그냥 5등급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시험이 엄청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레벨이 너무 높다 보니까 90점인데 나보다 잘 보는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도 어려운데 애들도 너무 잘해. 그러면 당연히 원점수도 높겠지. 이거 같이 봐야 돼요. 원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근데 이 말의 의미를 표준편차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이걸 대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제일 궁금한 것 중에 그럴 거거든요.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뭐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뭐 강서구가 있다, 아니면 뭐 목동구가 있다, 한가람구가 있다, 등등등등. 레벨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하면 한번 찾아봐요. 진짜로. 비교해봐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갭차를 분명 보이기는 해요. 이게 한 자릿수인 건 진짜로 그 학교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수치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실제로 학교 레벨이 좀 떨어진 학교인 건 맞아요. 팩트예요. 자, 여기서 질문. 만약에 우리 학교 레벨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20 후반이에요. 우리 학교 공부 더럽게 못하네? 그러면 나 학적으로 별로 메리트가 없나? 메리트 없을까요? 혹시 여기 수시 이거 합격자 명단 붙인 거 봤어요? 거기서 물론 저번에 플래너 설명회나 할 때 저희 반 제 제자 한 명 왔었잖아요. 최혜원이라고. 걔 학교가 이거 20 후반이에요. 근데 걔 의대 학종으로 갔어요. 네, 갔어요. 학교 레벨이 높다 낮다? 전 그거보다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는 그런 기준을 하는 거니까 우리 학교 수준이 너무 높아서 내 내신이 낮다고 해가지고 의뢰 겁먹고서 나는 그냥 학종 때려치고 나는 오로지 1학년 때부터 정시파야 이러면서 수능 준비하고 고3 딱 올라갔더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여러분들 학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얘 내신도 그렇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게 학종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이거랑 이거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항목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고2나 고3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일 거예요. 세특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세특이에요. 제가 이거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세특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세특 만약에 제대로 못 만들면 솔직히 저는 학생부에서 그 학종에서 승산 없다고 봐요. 네, 기억하세요. 세특 준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아마도 학생부에서 승산부 좀 힘있게 밀어붙일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간소화된다고 했죠. 간소화되고 있는데 세특은 이 학업 역량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이런저런 활동을 더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수업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교과서에서 어떤 문학 작품을 배웠대요. 근데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책도 찾아보고 친구들하고 뭐 토론 수업도 해보고 친구들끼리 더 발전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여기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혹은 전공과 관련된 무언가를 또 해볼 수도 있어요. 그게 세특이에요. 세특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 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더 발전적인 모습, 전공과 관련된 것, 혹은 나의 자기 주도적인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유일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유일한 형태가 세특이에요. 그래서 얘 준비하시면서는 진짜로 학교 내신만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얘도 하시면서 그런 활동들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인성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인성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착한 사람? 그럼 나쁜 사람 안 뽑아? 이건 착한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흔히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라고 하는 부분,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 인문 단계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요? 독고다이야? 아니면 내가 모두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죠. 공동체예요. 그래서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산다고 하는 거 아니었죠. 공동체예요.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줬다? 중요하겠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도덕성. 왜냐?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기준선이 있어요. 도덕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성실한 거, 어떻게 보면 성실한 게 책임감이에요. 본인 스스로한테 책임감.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거 다 함께 하자, 같이 하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결론으로는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돼요. 공동체예요. 나 혼자 한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진 않죠. 물론 얘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개 다양해요. 뭐냐면 이게 학생부를 보다 보면 진짜 똑같은 스토리가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성에서 너가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뽑아봐 라고 했더니 거의 100이면 99명이 하는 얘기가 A랑 B랑 싸웠는데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진짜요. 근데 그게 학생부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뭐 있었냐면 수학여행 가는데 꼭 수학여행 가서 꼭 싸워. 근데 그걸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그거를 중재하고 내가 해결을 다 해줬어. 이 스토리가 다 똑같이 들어가요. 진짜로. 진짜 다 똑같아요. 그게 얘로 꼭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동체다 보니까.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 인성 이거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왜냐면 여기서 자소서 스토리를 뽑아내면 꼭 그런 거 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거 하나고 또 다른 거는 내가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공부 같이 하면서 멘토링을 해줬다. 멘토링? 그걸 같이 이렇게 해줬다.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얘예요. 근데 되게 뻔한 스토리거든요. 100이면 99면 그래요, 실제로. 뻔한 스토리로 같이 가요, 이거. 근데 얘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그 예원이라는 친구가 했던 거는 이 중에서 이 성실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어요. 실제로는. 그 친구는 이쪽 부분이 없다가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얘를 더 강조했어요. 왜냐면 목표가 의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실제로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발전 가능성이거든요. 자,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자, 발전 가능성은 말 그대로예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이거 노력으로 보여주는 거. 이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항목이 이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기주도성. 물론 이게 제가 지금 윈터 1학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가끔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2, 3학년 친구들한테도 해줄 건 뭐냐면 플래너 잘 써요? 자,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플래너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의미로 쓰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활용 가치가 있게끔 자기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걸 통해서 내 몸의 습관을 길들여라. 그래야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나와요. 인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주도성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성향을 뜻한다라고 했죠. 자, 보시면 목표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 내용이 이거 하나에만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얘에 대한 항목은 이 이야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면 꼭 기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되든 내가 이 활동을 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했어? 흔히 말해서 동기예요. 이 계획을 실행한 이유가 없이 그냥 했어? 왜?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안 뽑아요. 절대 안 뽑아. 이거는 스스로 내가 뭔가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서 어떤 부분을 실행을 해요. 실제로. 실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플래너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오늘 국어, 수학, 영어 뭐 어떤 거 A, B, C를 하기로 했어 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A, B, C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계획 세운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실천이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학생부에서 점수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내가 하는 행동 있죠. 행동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했는지 그리고 실천을 했는지 실천을 했다면 그때부터 아마 점수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타이틀이 발전 가능성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실천을 했어요. A, B, C를 했더니 내가 A, B는 했는데 C는 못했다. 결론 끝. 이러면 학생부에서도 그런 내용이면 얘를 뽑을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뽑을까? 피드백. A, B, C 하고 났더니 A, B는 내가 되게 잘했는데 이런 거는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다. C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이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얘를 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다른 계획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했죠? 지금? 계획 만들고 나서 실천한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다시 피드백을 해봐라. 피드백 하고 나서 뭐예요? 다시 또 실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경험의 다양성은 말 그대로 여기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혹시 기억해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스토리가 본인이 활동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직접 하라고. 본인이 해보라고. 해봐야 이게 나의 성장 스토리가 된다고요. 성장 스토리가. 당연히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들도 강조해서 볼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봐요. 이 네 가지 있죠.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하는 요소라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성장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내 생기부를 한번 쭉 봤을 때 뭐가 보여야 되냐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스토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 너 예를 들어서 이 활동을 왜 했어? 왜라는 걸 한번 붙여봐요. 스스로 학생부 뭐 보면서 1학년 거, 2학년 거 한번 봐봐요. 3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내가 이 활동 왜 했어? 대답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있어야 돼. 그럼 본인 게 아니라는 건데? 자, 참고로 작년에 저희 반 학생 중에 학생부를 썼어요. 학교 내신이 좀 안 좋아서 강원대학교 학생부를 쓴 학교가 있어요. 쓴 아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건 저도 의아했어요. 얘가 왜 1차를 왜 붙어? 솔직히 저 안 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붙어? 그래서 어쨌든 면접을 갔어요. 떨어졌어요. 최종적으로. 근데 얘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면접 준비를 하려고 얘랑 얘기를 하는데 너 이 활동 왜 했는지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건데? 학교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채워야 된다고 자기 이름을 넣었대요. 말이 돼요? 말 안 돼요. 이거 말 안 돼요. 면접 가면 다 깨져요, 이거. 진짜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에 있는 전형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한 활동이 아니라면 면접 가면 100이면 100 다 깨져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구라의 신이다. 혼이 담긴 구라를 할 수 있다. 그럼 모르겠지. 근데 그거 아닌 이상 절대 할 수 없어.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왜 얘를 4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을 통해서 내 학생부에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성장에 대한.
내가 이걸 왜 했고,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으며,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피드백을, 어떤 계획을 더 해봤는지, 이런 생각들, 발전적인 생각, 그리고 발전적인 실제 실천하는 모습들이 학생부 내용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세특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두 번째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 4대 요소와 더불어서 얘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네 가지를 만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서. 솔직히 여러분들은 친구들 거 학생부 같이 봐요? 아마 안 볼 건데. 본 적도 없을 거고. 본인 것도 제대로 안 볼 텐데. 실제로 그래요. 본인 것도 제대로 안 봐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학생부를 봤을 때 이거 있냐고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서 성장하는 스토리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 1학년 때, 자 이거 하나 예예요. 1학년 때 내신이 5등급이었어요. 평균 5등급. 2학년 때 되게 열심히 해서 3등급으로 올라왔어요. 3학년 때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발전했죠. 내신만 보더라도. 근데 얘는 발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보여줬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수학 교육과를 가고 싶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성적은 일치월장했으면서 실제로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냥 보편적인 거, 친구와 멘토링하면서 수학 성적이 더 업이 됐다. 이런 부분까지. 실제로 그게 담겨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학생부 되게 좋은 거예요. 아니 5등급, 3등급, 1등급 되는 건데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노력한 친구예요. 분명히 스토리가 있어요. 그 친구들 거 보면. 반대 케이스 있죠. 1학년 때 1등급이야. 2학년 됐는데 3등급 됐네? 3학년 가니까 4등급, 5등급이네? 어떡하지? 큰일 났나? 안 됐나? 그러면 여기서는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딴 데서 메꿔야지. 왜? 내가 내신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엔가에 빠져가지고 미친듯이 무언가 활동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에 좀 놓쳤어. 그럼 이유가 되잖아요. 나를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없으면 탈락이에요. 분명히 단순하게 그냥 내신만 이렇게 떨어지니까 난 안 되겠지? 학습 써봤자 어차피 큰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언가 활동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무언가 활동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학생부들을 매년 진짜 100건 이상을 계속 보거든요. 100건에서 한 300건 정도는 항상 봐요. 근데 보면 거의 대다수는 비슷비슷해요. 요즘은. 왠지 알아요? 코로나.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실제로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신 되게 중요해요. 학생부 종합인데 내신 진짜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 내신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하는 이 세특 있죠.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특은 진짜 중요합니다. 세특 안 되어 있으면 진짜 그냥 말짱 꽝이에요. 볼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학종으로서는 그냥 쥐지치고 다른 교과나 논술이 됐든 혹은 수능이 됐든 바꿔야 될 거예요. 진짜 이거 안 되어 있으면. 왜냐면 내신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내가 무언가의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거든요. 제가 저게 실제로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현재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에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게 얘예요. 이게 1번이라고요. 내신을 제외하면 얘가 1번이라고요. 무조건.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기억하지 못할까봐. 왜냐면 세특 말고도 중요한 게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동아리 활동이 될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동아리 활동 말 그대로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 움직임을, 내 생각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것도 기억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학생부를 쓸 때 보통은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써주기는 하실 테지만 여러분들 혹시 1학년,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방학 끝나고 나서 학교 가면 본인 학생부 한번 보자고 한번 해봐요. 진짜로. 어떻게 선생님들이 써주셨는지. 자,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써져 있는지 보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안 돼 있으면 상담 요청해가지고 바꿔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이거. 3년간의 여러분 노력이 그 몇 글자로 담겨져 있는 건데 그걸 대충 넘어가요?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면서?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왜 구체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간소화되는 부분은 맞아요. 간소화되는 부분은 맞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한 활동들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줘야 돼요. 그게 발전적인 부분으로 내가 이걸 왜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발전적인 생각들을 했고 그 생각을 가지고서 한 번 더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가 나와져 있는 게 되게 좋은 학생부예요. 이게 좋은 학생부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기 4번에다가 움직여라. 활동한 걸 써라. 네가 한 활동을 써놓고 여기서 보면 제가 이거는 왜 써놨냐면 다짐하고 생각만 하지 말자. 이거 왜 썼는지 알아요? 학생부 보면 이거 써있어요. 내가 무슨 이런 활동을 해보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꿔보기로 생각했다. 이렇게 다짐했다. 이런 얘기를 써요. 저 되게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실제 사례들 중에 뭐 부모님이 됐든 학생이 됐든 제 학생부 되게 좋대요 해서 딱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좋대요라고 했는데 실제 입결상에서는 이미 다 떨어지고 왔어요. 봤더니 내용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짐했음. 얘 이렇게 생각해봄. 근데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왠지 알아요? 아니 다짐만 하고 생각만 해? 왜 이걸 한 번 더 바꿔보려고 무언가 노력은 왜 안 했어? 네가 노력만 더 했었으면 내가 봤을 때는 합격했을 텐데. 이게 없어요. 이 다음이 없어요. 제가 왜 5번 항목에다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만들자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지금 쉬운 예로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플래너예요. 플래너. 누군가는 처음에 공부 계획만 썼을 거예요. 혹은 무언가 했다만 썼을 거예요. 시간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스스로가 보고서 나는 이랬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맨날 그러니까 자는 시간만 확인해 보니까 맨날 12시에 잤네? 내일부터는 11시에 자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실제 실천을 했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을 했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피드백. 하나씩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한 이유가 습관을 길들이고 생각을 그렇게 바꾸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학생부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학생부가 될 거예요. 정말 재미없는 거. 그게 남들과 똑같은 거. 우리 학교가 어딘데요? 근데 솔직히 저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 학교가 이 정도 레벨인데요. 이 정도면 여기를 간대요.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지?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건가? 아니에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스펙이 비슷하다? 본인이 확인해봤어요? 전 다르다고 봐요. 왜냐면 누군가는 저하고 저 친구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저 친구는 합격했는데 전 떨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저라면 만약에 제가 그 학생부를 봤다면 아마 그 친구는 무언가 한 번 더 움직였을 거예요. 더 생각하고. 그게 다를 거예요. 그게 합격의 차이를 벌어져요. 자, 참고로 이제 고3 학생들은 아마 올해 무언가를 만들어 갈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나중에 9월 달에 구평을 보고 나서 수시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미리 고1이나 고2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 알아는 두세요. 고3 학생들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마 수시 상담을 하게 될 때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 스펙하고 비슷한 애가 작년에 여기를 갔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마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통계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맹신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야, 네 거 스펙 보니까 야, 네 걸로는 예를 들어서 성대를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혹은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대는 뭐 안전빵이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 완전 잘못된 건데? 왠지 알아요? 자, 참고로 학생부 종합을 왜 매년 입결이 달라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게 100%라는 말을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원서를 쓰는 여러분들이 달라요. 자, 작년에 학생부 종합을 썼던 애들의 스펙이랑 여러분들의 스펙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그걸 똑같이 볼 수 있죠? 다르다니까요. 내용들이 또 다르고 그러면 경쟁자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내 위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진짜로 큰일 나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해보는 친구들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학교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별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학 개념이 달라요? 미적분 개념이 달라요? 학교 내신에서 배우는 거랑 수능 지금 모의고사 공부하는 거랑 달라요? 혹은 수원 수투에서 지금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지수로고 달라요? 우리 학교 내신과 거기 쓰이는 모의고사 나오는 개념이 다르다. 난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없을 텐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저는 솔직히 어느 하나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양하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되게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성향 자체가 되게 발전적인 사람이 되게끔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학생부에 자연스럽게 그게 녹아내린다니까요. 인위적으로 자꾸 뭔가 생각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 가다 보면 오히려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요. 애들 중에 이런 친구도 있어. 넌 이때 왜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학생부 준비하느라고 뭐 활동하고 하느냐고요. 그래? 그럼 다른 애는 남은 애는 뭐야?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친구를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건 미안하지만 대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합격과 불합격이 있어요.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한 친구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지 말고 합격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달성하고 싶다. 그게 어느 학교의 목표가 무슨가가 됐던 간에. 근데 왜 노력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평상시에 습관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대로 다 드러나요. 학생부 보면. 학생부에 그런 거 있는 거 알아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써주는 거 알아요? 글 써주는 거? 네. 거기 보면 진짜로 여러분 3년 동안 1학년 담임 선생님, 2학년 담임 선생님,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글을 써주실 거예요. 너는 이런 아이구나. 근데 보면 진짜로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 솔직히 이제 예를 들어서 재수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그 학생부 종합을 제가 보거든요. 보는데 실제로 딱 와서 이제 한 몇 개월 지내면 그 친구의 성향이 딱 눈에 보여요.
얘는 이런 스타일이다. 근데 학생부 종합 보면 학교 선생님 써준 것도 내용 똑같아요. 그 내용에 얘는 이런 아이다. 진짜 이게 눈에 확 보여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학생부 종합을 붙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되게 성실한 친구예요. 그때 이제 경희대 의대에 붙었던 친구. 되게 성실한 친구고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친구예요. 되게 열심히 해요.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욕심이 있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떨어진 친구들을 보면 그게 좀 부족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분명 차이가 있어요. 사소하지만.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면서 요 얘기 왜 자꾸 드리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뭐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 뭔가 인위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뭘 하고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봐야지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몸이 움직여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변화시키면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시켜 가면 그게 녹아내려요. 자연스럽게.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그 학생부를 딱 보면 아, 너 이때 이렇게 바뀌었구나가 눈에 확 보여요.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원서 쓸 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중에 학기당 하나의 수상 실적을 남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조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같아요. 전공과 관련된 거를 수상 실적이 있다라면 전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여러분 개근하는 게 진짜 어렵죠. 옛날에는 개근상을 3년 개근상? 3년 1년 말고 3년 개근상을 진짜 많이 봤는데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오히려 그래서 저 작년에 저희 반 학생, 그 뭐 예원이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그렇고 학생부 쓰는 애들한테 너 혹시 3년 개근상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애들이 그걸 왜 물어보냐 그러면 그거 쓰라고. 수상 실적에서 마지막에 뭐 있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 쓰라고. 그거 왜 써요? 라고 하면 야, 너 기본적으로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 딱 보여주는 거 아니야? 한 번에? 저 성실함 한 번에 딱 보여주는 지표 아니야? 근데 개근상이 없어. 요즘 보면 고등학생들이 개근을 안 해. 학교를 안 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 지각돼. 지각 되게 쉬워. 근데 이유가 뭐가 되든 결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잦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게 학생부에 녹아 있다니까?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학교가 뽑는 거죠. 학교가 뽑는 거예요. 학교가 여러분들을 뽑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제도 자체는. 여러분들은 어필을 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어필을 하는 거.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소서가 아마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자소서는 학생부에서 나를 다 어필하지 못한 거를 더 어필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스토리 있죠. 나의 성장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더 발전하고 더 생각해보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자소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2나 고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있죠? 4가지.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학업 역량, 뭐 발전 가능성, 인성, 전공 적합성. 여기서 중요한 거를 굳이 꼽아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전 영역에 다 녹아져 있어요. 실제로. 다 녹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4가지 요소 있죠? 실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학교에서는 제가 얘기한 이 요소를 가지고서 반영 비율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몇 프로를 전공 적합성에 30%를 주겠다. 학업 역량에 30% 주겠다. 이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큼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2가지만 끝으로 기억하세요. 이 4가지 4대 요소라고 하는 거랑 마지막에 있는 거, 성장 스토리 있어라.
그리고 세특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쓰면 그래도 너희 학생부가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만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